자요. 표현들 한번 보세요. 표현들이라고 되어 있죠? 표현들은요, 먼저 여러분요,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크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현들은요, 125조를 먼저 잠깐 보죠. 125조는요, 125조는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표시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요. 그럼 여기서 표현대로 되어 있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를 얘기해요? 무권대리를 얘기하죠? 무권대리요. 그럼 대리권 수여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수권행위죠? 그럼 수권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다, 비출현행위다, 그다음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분료식이다. 이것을 우리 뭐다? 수권행위죠? 이것을 뭐냐? 의사표시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죠? 표시를 뭐란다? 이것을 통지하죠? 통지한다.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관념의 통지. 이렇게요. 이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을이 있으면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은요.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이 상대방이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란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플러스 무과시. 그러면 이 을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요. 표현대리는 뭐가 돼야 돼요? 표현대리는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귀책 사유. 그런데 만약에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요. 대리인이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직접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때문에요.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 병만 뭐를 주장할 수 있냐?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도 뭐가 똑같냐? 무권대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고 채고할 수 있고요.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현대리는 병만 주장하죠. 병의 전득자 있죠. 정은 표현대리를 주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때 대리는요. 이 사람 대리죠. 대리는 대리권 수여는 무슨 대리만 얘기한다? 임의 대리만 얘기하죠. 우리가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죠? 임의 대리죠. 그래서 임의 대리, 복대리만 되고 누구는 안 돼요?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렇게요. 정확하게 대리권 수여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임의 대리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리권이다, 대리인이다. 아무 말 없이 그 말만 하면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를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임의 대리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전에 시험이 뭐가 잘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통지 이렇게. 대리권 수여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알겠죠? 관념의 통지라고. 이 두 가지가 예전에 시험에 아주 잘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런 보시고. 그러니까 125조는 현재 대리권을 안 줘도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요. 표현 대리 나왔는데 공통효과에서 나중에 보고 나중에 어디를 보냐면 125조 거꾸로 볼 거예요. 44페이지요. 125조 표현 대리 한번 봐봐. 자, 지금부터 봐. 지금부터 우리가요. 만약에 여러분요. 봐. 법조문에서 뭐가 나오냐? 제3자라는 말이 나와. 제3자. 표현 대리에서 페이지요. 44페이지. 여기 기본서. 요약집 페이지요. 44페이지. 44 보고 계세요? 44.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시험 치러 가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 와? 그래서 뭐 사탕 좀 먹고 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 보면요. 자, 이거 보면 뭐냐면 우리가요. 대리권 수여 표시가 125조죠. 126조, 129조 표현들에서 법조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 제3자라는 말이 나와. 제3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냐? 그것은 상대방을 얘기해.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때 타인이 누구죠? 제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이 누구죠? 표현 대리인이죠. 표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가 누구죠? 본인이죠. 그 대리권의 범위 내, 줄거 범위 내.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면 126조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125조 표현 대리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범위인데 왜? 범위 내 행한 그 타인과
제3자가 상대방이라고 했죠? 법률에 대해서 뭐가 있다? 줄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요,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실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번은요.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혜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표시는 뭐다? 표시는 줄고요. 표시는 맨 끝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여기요. 2번은 뭐다? 대리권 수혜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억을 보면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는 거기까지만. 이런 경우는 뭐란다?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회사 같은 데 보면 여러분요, 영업부장이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회사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얘한테 영업부 직원 이렇게 주면은 말빨이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뭐 제약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명함을 업그레이드해서 써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영업부 차장이라든가 뭐 이렇게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한테 실제로 대리인이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명함을 딱 받았을 때는 마치 이 사람이 그 회사의 회사를 대리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조는 대리권은 없는데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 승낙하겠다. 이 말은 뭐라고 하냐? 니은이라고 그래.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이라든가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입회 계약 체결을 허락한 경우, 이런 경우죠. 알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뭐란다? 대리권 수여 표시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말 수 있다?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성립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상지 영서대학교하고요, 뭐를 해볼까 생각 중이냐면, 주택관리사 있죠,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를 여기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강의하면 저쪽에 방임이 어떤 학생들이 잘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양쪽에서 다 밤에 야간에 강의하면 웅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서대학교에다가 주택관리사 과정을 개설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나 이제 그쪽 관계자를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쪽가 조인하기는 공무원 과정을 하기로 조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과정을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젊은 애들이 과연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택관리사는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근데 공무원은요, 젊은 애들 가면 다 노량진으로 다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봐봐. 이게 상지대학교다가 이렇게 영서대학교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 과정을 여기서 우리 학원이요, 주관이 돼서 설치한단 말이죠. 그럼 설치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누가 주체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주관은 누가 하는 거죠? 상지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모든 강사는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론인가 하고요. 시설개론하고, 그 다음에 회계가 있거든요, 회계. 회계 선생님은 지금 섭외를 해놨는데, 아직 시설은요, 소개만 받고 아직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니까요. 민법은 양이 너무 많아, 우리는요. 우리 주택관리사, 그는 공중의사보다. 그래서요,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좋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나하고요, 국어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반절씩 짜가지고. 반절씩 나눠가지고. 그래서 국어선생님 토요일날 오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하고, 내가요, 금요일날 가서 하고, 이렇게 할까? 왜냐면, 우리하고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양이 우리의 범위에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더 많아가지고요, 강의를 못해요. 그것은요. 민총은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물권부터 다 해요. 채권부터 다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민총만 하는데요, 한 9번, 10번 정도 걸려요. 민총만 하는데. 그러니까 뭐 혼자 못하죠. 물권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고압선생님한테 민총하러 가고, 왜냐면 고압선생님 옛날에 주택관리사 민총을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총하러 가고, 내가 물권하고 채권만 할까 생각했지. 물권하고 채권은요, 우리 공유사 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됐다. 왜냐면 다른 범위가 더 있는데 그 범위에 시험 문제가 딱 2개 나오는데 조문만 딱 보면 돼요. 조문만.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조문만 딱 보고 그거 딱 보면 문제. 우리 공유회사 시험법이 채권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면 6문제가 나와요. 채권에서 8문제, 민총에서 물권에서 8문제인데 물권은 똑같아, 범위가. 그런데 채권은요, 채권은 우리 범위보다 3배나 많아요. 3배나. 그런데 문제는 8문제 나오는데 우리 공중회사 시험 범위에서 6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아닌 데서 2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맞는 게 낫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누가 주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영서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영서대학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수의 공급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 주관을 해도 실제로는 어디 간다? 영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요 영서대학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일이 잘못됐을 때 다 책임을 다 누구한테 묻는다? 영서에다 묻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우리 뭐냐?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관을 어떻게 하고 어느 책임은 어느가 누가 어떻게 지고 교지라든가 교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이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뭐를 해야 되죠? 이것을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 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3번은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면 끝에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왜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죠? 본인이 지죠? 본인이 지기 때문에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4번은요.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됐는데 줄고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해. 임의 대리에만 맨 끝에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디다 하나 쓰냐면 5라서 5에다 하나 써.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왜냐하면 125조 표현들은 대리권이 지금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요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여기요. 그 다음 126조죠. 126조는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요. 이런 표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은 무슨 대를 얘기하죠? 무권대리를 얘기하죠. 무권대리요. 무권대리 이렇게요. 표현들은요. 그 다음에 권한이죠. 권한이 뭐죠? 이것은 대리 권한이에요. 대리 권한. 대리 권한을 뭐다? 넘은이죠. 그래서 넘으니까 기본을 넘는 이 말이죠. 그만 이건 뭐냐? 이거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주죠. 이걸 기본 대리권 1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기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넘은 것을 따지죠. 넘은 것. 그래서 여기서요. 이 을이 얼마를 빌리냐? 여기서 3억을 빌리죠. 3억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기본이 얼마죠? 1억이고 얼마를 더 넘었죠? 2억. 그래서 넘는 것이 2억이죠. 이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이것을 따지는 게 바로 126조예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따지는 게 126조라고. 그래서 1억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요. 이것은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는 어때요? 무권대리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지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무권대리가요.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딱 이 말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표현대리죠.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 여기를 우리 뭐라 한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래서 무권대리고 표현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을 넘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을 병요. 그럼 이건 3억을 빌리면 봐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져요. 2억은요. 1억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중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 한 끗 차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 정당한 이유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이게 항상 심해잖아.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먼저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요 기본 대리권이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기본 대리권이 없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요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 뭐다? 위임이다. 또는요 위임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대리권 뭐가 있다? 수여. 대리권 수여가 있다. 그럼 또 우리가 인감만 있으면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인감 도장을 주면서 뭐란다? 영업허가.
영업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서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죠? 그럼 이거 기본 대리권 있으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돼. 기본 대리권 있으면. 그런데 여기요, 등기를 해달라, 등기. 등기는 공법이죠, 공법. 그런데 여기서 대물변제, 대물변제를 한다, 대물변제. 이것을 우리 뭘 한다? 사법이다, 이 말 사법이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등기는 공법이고요, 대물변제는 사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하고 대물 표현대리가 뭐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다?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무방하다. 이종 별개라도 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이 없다? 여기 인감증명서만, 인감증명서만, 이 말이죠? 인감증명서만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가 성의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해. 알죠?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129조는 뭐냐? 129조는 대리권 소멸후죠. 대리권 소멸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거 뭐냐?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서 을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리권 그러면 아무 말이 없죠.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기도요, 권한을 넘어갈 때 권한이 바로 대리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대리권이 임의다, 법정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이 을이라고 하는 대리권도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특히 이 법정대리를 뭐라 한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 가장 기본이죠. 이것을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대리권 그랬지, 이 대리권이 임의대리다, 뭐죠? 법정대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냥 일상가사 대리권,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되고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누가 입증한다? 병수수로가 입증을 해야 돼. 알죠?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은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고, 기본 대리권을 뛰어넘어야 되죠. 상대방은요,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인데 125조에서 선의무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하지만 판례가 뭐냐? 판례가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129조에서는 뭐냐? 대리권 소멸이어 표현들이죠. 소멸이어 표현들은 상대방은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 을은요, 을은 표현 대리이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지금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임의 대리, 무슨 대리 다 된다? 법정 대리가 다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 대리권이 있다가 지금 없애야 돼. 예전에 대리권이 있다가 지금. 왜요? 대리권이 있다가 없애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대리권 소멸이라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입증.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리권 소멸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스스로 계약을 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선임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한 경우. 다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스스로 대리인이 한 경우, 복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한 경우. 딱 두 가지. 이 경우에 뭐가 된다? 129조 표현대리가 된다. 그런데요, 판례가 뭐라 했냐?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126조. 알겠죠? 그래서 129조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 내에서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26조 한번 봐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맨 끝에 126조 한번 봐봐요. 권한을 넘으이죠? 자, 대리인이 권한 우회죠. 권한 우회. 권한이 뭐죠? 기본이죠. 우회가 뭐예요? 우회? 넘은 이 말이에요. 넘은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왜 그러면 넘으니까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권한외의 법률이 한 경우 제3자, 우리 항상 표현들에서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상대방을 얘기하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줄고 정당한 이유 이퀄 선의 무과실이죠. 언제를 기준한다? 언제를?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1번 기본 대리권의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번 민법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줄거예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 알겠죠? 이 사람이 성립하는 거지. 두 번째 줄이요. 현재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
아무런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맨 끝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뭔가 있어야 돼요? 왜요? 기본이 있어야죠. 자, 2번요.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129조로 되죠. 아까 얘기했죠? 129조 표현대리가 기본 대리권에서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3번,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 줄고, 뭐죠?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의 일종에 되어 있죠? 우리가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 126조와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다음 4번은요.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행위 줄고요. 등기 신청이 공법이죠. 표현대리니 그 권한을 유발하여 그 다음 줄고요. 대물변제 사업상 행위죠.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기본은 공법이죠. 표현대리는 사법이죠. 그러면 공법하고 사법은 종류가 같아야 틀리죠. 이종 별개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뭐 4번이 뭐 표현대리라면 일단 안 나오면 4번이란 지분이 없다 표현대리에. 그러면 그날은요 출제한 사람이 기분이 엄청 안 좋은 날이야. 알겠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모방하다. 기본이 등기고 대물변제가 사법이다. 그래도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5번은요. 5번 보면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그 다음에 줄고 투자상담 줄고, 투자상담은 뭐죠? 컨설팅이죠. 컨설팅은 두 번째 줄이요. 사실행위죠. 우리가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안 된다. 5번은요. 6번은 인감증명서만의 경우 줄고요. 그러면 인감증명서만 준다. 인감증명서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사자 동그라미 사자. 사자는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대리인이 아니죠. 그런데 사자가요. 외견상 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에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믿었고 그를 믿으면 뭐가 있다? 정당한 사유. 그래서 사자 동그라미하고 그 가운데요. 외견상 줄 것이고 어떠한 권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맨 끝에 정당한 사유. 그러면 표현대리 법리, 그 다음에 본인에게 책임 이렇게. 그러니까 사자의 경우도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월권을 해야 되죠. 월권 중요한 말은 키워드가 뭐죠? 민법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줄고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두 번째 줄 표시. 그건 뭐죠?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을 해서 권한 외가 뭐죠? 너문이죠. 너문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해.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는 줄고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맨 끝에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 유효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 상대방. 참 특이하게 판례가 뭐냐냐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판례가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데 126조에서는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자 129조를 봐봐.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 항상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할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1번 이전에 존재했던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에 소멸해야 돼. 이전에 존재 줄고 이전에 존재. 알겠죠? 존재했는데 바로 옆에 줄고 대리행위 당시에 소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이 없었다? 적용되지 않는다. 2번요.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돼야 돼. 그래서 129조가 되죠? 근데 그놈의 129조가 다시 권한을 넘으면 다시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될 수 있다. 3번은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아니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죄송해요. 본인이 입증한다.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한다.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입증. 그 다음에 4번은 두 가지예요. 봐봐. 대리권 소멸이라 표현되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한 경우 딱 두 가지. 그때만 뭐가 된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직접 상대방과 대리행위한 경우,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 딱 두 가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냐?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페이지 42페이지. 이제 우리가 표현대리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42페이지요. 맨 밑에 성립요건 보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니까 항상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것을 뭐란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다음 3번은 현명, 가장 중요해. 현명. 그래서 봐봐. 현명을 해야 되죠? 우리가 126조는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줄거봐.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두 번째 줄 표시해야죠. 표시하고, 그 다음에 권한 외의 행위.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다른 말로 현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줄 봐봐. 속임수를 써서 이와 같은 줄거 대리 행위의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현명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그러면은 맨 끝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표현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 알죠? 현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은 여러분요,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 종중의 대표자는 조합원 총회결이 줄고 조합원 총회결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조합재산을 바로 옆에 조합재산을 뭐 한다? 처분하죠. 처분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맨 끝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세 가지요. 조합, 주택조합, 종중교회 이런 데가요, 총회 없이 조합재산을 처분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런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표현대리의 공통주의가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본인이 주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이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뭐죠?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죠.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는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본인. 복대리도 적용되죠. 중요한 것은 3번 어마무시 중요하죠. 과실상계. 우리 아까 했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설령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과실상계의 법리 줄 것이고, 과실상계 법리 바로 밑에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알겠죠? 너무너무 잘 나와.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그래서 줄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더 중요하고, 5번은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누구만 표현대리를 주장한다? 두 번째 줄,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먼저 뭘 해야 된다? 추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뭘 한다?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천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